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퇴직한 지 2년. 달력으로 보면 짧은 시간인데 체감은 꽤 길게 느껴집니다. 출근 알람이 사라지고 명함이 사라지고 회사 메신저도 더 이상 울리지 않습니다. 대신 통장 알림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줄었고 나가는 돈은 생각보다 그대로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고 준비했던 연금과 저축이 실제 생활과 만나면 숫자가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은퇴 전에는 막연히 이런 상상을 하죠. 연금 나오고 집도 있고 큰 지출 없으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막상 은퇴 후 12년이 지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돈이 부족해서라기보다 돈의 흐름이 달라져서입니다. 월급이 사라진 자리에 연금과 저축이 들어오는데 그 구조가 다릅니다. 월급은 늘 들어왔고 연금은 정해져 있고 저축은 줄어듭니다. 이 차이가 심리적으로도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대기업 퇴직 2년차 60세 전직 엔지니어라는 설정을 바탕으로 연금과 저축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현실을 숫자로 풀어보면서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어체로 현실적인 이야기 위주로 풀어보겠습니다. 1. 은퇴 후 2년차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 은퇴 직후 1년은 사실 정신이 없습니다. 퇴직금 정리, 국민연금 개시 시점 고민, 건강보험료 변화, 생활 패턴 적응. 그러다 2년차가 되면 비로소 현실이 보입니다. 아, 이제 진짜 월급은 없구나. 이 돈으로 앞으로 2030년을 살아야 하는구나. 여기서 핵심은 수입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60세 은퇴자의 평균적인 수입 구조를 보면 국민연금 월 120만 원, 퇴직연금 월 80만 원, 개인연금 월 50만 원, 총 고정 수입 약 250만 원. 여기에 저축에서 일부를 생활비로 보충합니다. 월 추가 인출 100만 원, 총 생활 가능 금액 약 350만 원. 이 숫자 많아 보일 수도 있고 적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평생 지속 가능하냐입니다. 저축 2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월 100만 원씩 쓰면 1년에 1200만 원, 20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즉, 투자 수익이 없다면 20년 버티기도 빠듯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2년 차부터는 이런 고민이 시작됩니다. 지금 쓰는 돈 너무 많은가? 여행 가도 되나? 차 바꿔도 되나? 이때부터 삶의 기준이 소득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으로 바뀝니다. 2. 사례 1 준비는 잘했지만 불안한 어씨. 어씨는 대기업 엔지니어 출신 60세. 퇴직금 포함 자산 약 7억 원, 집 보유. 연금 수입 월 280만 원. 겉으로 보면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어씨는 매달 가계부를 씁니다. 관리비 공과금 60만 원. 식비 80만 원. 보험의료 50만 원. 취미여가 70만 원. 기타 60만 원. 총 320만 원. 연금 280만 원으로는 부족해서 매달 저축해서 40만 원을 보충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씨의 고민은 이겁니다. 지금은 건강하니까 이 정도지. 70대 되면 의료비 늘 텐데? 물가 계속 오르는데? 즉,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어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준비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안정까지 포함해야 하더라. 3. 사례 2 저축은 많지 않지만 균형 잡은 B씨. B씨는 중견기업 출신, 59세 퇴직, 자산 3억 원, 연금 월 220만 원, 생활비는 월 250만 원, 부족한 30만 원은 소규모 기술 자문 일을 하면서 채웁니다. 월 50만 원 정도. 이 50만 원이 굉장히 큽니다. 경제적 여유, 사회적 연결, 자존감 유지. B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느낌이더라. B씨의 핵심 전략은 완전 은퇴 대신 반은퇴입니다. 주 23일, 월 5만 100만 원. 이 정도만 있어도 저축을 거의 안 건드리고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됩니다. 4. 사례 3 준비 부족하지만 빠르게 조정한 CC. CC는 자영업 후 은퇴 62세.
연금 월 150만 원, 저축 1억 5천만 원. 처음 1년은 월 300만 원씩 사용했습니다. 여행도 가고, 차도 바꾸고, 손주 용돈도 많이 주고, 1년 후 통장 잔고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정합니다. 생활비 220만 원으로 축소, 자동차 유지비 줄임, 소소한 알바 시작 월 70만 원.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빨리 현실을 파악하는 거다. CC는 준비는 부족했지만 속도감 있게 생활 구조를 바꾸고 안정 궤도에 들어갔습니다. 5. 은퇴 준비 결국 핵심은 세 가지. 많은 사례를 보면 핵심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고정 수입 만들기, 연금이든 임대 수입이든 소액일이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중요합니다. 이게 있으면 저축을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다. 지출 구조 파악. 은퇴 후 12년은 실험 기간입니다. 내 생활비가 정확히 얼마인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막연히 300이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실제 숫자로 심리적 안정.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불안 관리입니다. 은퇴 후 불안은 대부분 불확실성에서 옵니다. 언제까지 살지, 의료비 얼마나 들지, 자녀 지원 얼마나 할지, 이걸 완벽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시나리오를 만들면 훨씬 편해집니다. 6.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 대기업에서 30년 일하다 은퇴하면 처음엔 허전합니다. 그리고 2년쯤 지나면 현실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은퇴는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돈의 구조가 바뀐 것입니다. 월급, 연금, 성과 지속, 확장 유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1. 인간은 은퇴 후 소비가 자동으로 줄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퇴하면 돈 쓸 일이 줄겠지.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틀립니다. 경제학과 소비 데이터 연구를 보면 은퇴 후 소비는 단순히 감소하지 않고 구조가 바뀝니다. 미국 미시간대와 일본 가계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60대 초반 소비 유지 또는 소폭 증가, 60대 후반 완만한 감소, 70대 이후 의료비 증가로 다시 상승. 즉, 소비는 일직선으로 줄지 않습니다. 특히 은퇴 직후 5년은 여행, 취미, 가족 지출 등으로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은퇴 초기 소비 피크라고 합니다. 은퇴 2년 차에 돈이 빠르게 줄어드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돈도 많이 쓴다. 이건 단순한 체감이 아니라 행동경제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사람은 시간이 생기면 활동을 늘리고 활동이 늘면 지출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에서 중요한 건 초기 5년 관리입니다. 2. 수명과 돈 확률로 봐야 한다. 은퇴 설계에서 가장 큰 변수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입니다. 한국 기준으로 보면 60세 남성 기대 수명은 약 84세, 여성은 88세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기대 수명이 아니라 생존 확률입니다. 60세 남성이 90세까지 살 확률은 대략 3,540% 정도로 추정됩니다. 즉, 3명 중 1명은 90세까지 삽니다. 이걸 숫자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은퇴 나이 60세, 준비 기간 최소 30년, 30년입니다. 이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은퇴 자산은 총액보다 인출 속도가 중요합니다. 금융공학에서는 지속 가능한 인출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 34% 인출. 예를 들어 자산 3억 원이면 연 3% 900만 원, 월 약 75만 원. 이 정도가 30년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많이 연구된 수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많은 은퇴자들이 처음 5년 동안
연 68% 속도로 돈을 씁니다. 이러면 후반부가 급격히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은퇴 초반의 소비 관리가 전체 은퇴의 절반입니다. 3. 뇌과학적으로도 은퇴 후 불안은 정상이다. 은퇴 후 가장 많이 듣는 말. 괜히 불안하다. 돈은 있는데 걱정된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 구조 문제입니다. 신경과학 연구를 보면 인간의 뇌는 예측 가능한 수입 안정감, 불확실한 수입 스트레스, 이렇게 반응합니다. 월급은 매달 들어옵니다. 예측 가능합니다. 연금은 들어오지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 줄어듭니다. 이건 뇌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은퇴 후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면 불안이 생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고정 수입을 늘리는 것. 금액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월 50만 원, 월 100만 원. 이 정도만 있어도 심리 안정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걸 심리적 앵커 소득이라고 부릅니다. 4. 건강과 돈은 같은 그래프를 그린다. 은퇴 후 지출을 보면 가장 큰 변수는 의료비입니다. 건강경제학 자료를 보면 평균 의료비는 이렇게 변합니다. 60대 초반 낮음, 70대 중반 급증, 80대 이후 최고. 문제는 건강과 돈의 상관관계입니다. 건강이 좋으면 돈이 덜 들고 활동이 많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돈이 많이 들고 활동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투자는 헬스, 걷기, 근력 운동, 식습관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주 150분 걷기 운동을 하는 고령자는 의료비가 평균 2030% 낮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월 30만 원 차이만 나도 20년이면 7,200만 원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건강관리 재무 전략.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숫자입니다. 5.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돈보다 역할이 좌우한다. 심리학 연구에서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건강, 관계, 역할. 여기서 의외로 돈은 사순위입니다. 돈은 기본만 충족되면 만족도 상승 효과가 줄어듭니다. 대신 내가 어디에 쓰이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문, 파트타임, 취미 모임, 봉사, 이런 활동이 있는 은퇴자가 우울감이 낮고 수명도 길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특히 기술직 출신은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많습니다. 월 100만 원 벌자는 게 아니라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6. 결국 은퇴 설계는 하나로 정리된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하나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은퇴 후 안정, 고정 수입 낮은 인출률 건강 역할. 이 네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산 총액만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달 얼마 들어오는가, 매달 얼마 쓰는가, 몇 년 유지되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문장. 은퇴는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 편한 게 아니라 흐름을 관리하는 사람이 편합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또는 은퇴 2년 차라면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 돈은 몇 년이 아니라 몇 퍼센트 속도로 줄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이미 절반은 준비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조언 하나. 은퇴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고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조정이 빠른 사람이 가장 안정적으로 살아갑니다.